저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에게 더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더 회복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제가 파킨슨병은 복잡하지 않다. 이건 도파민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장에서부터 그 재료 물질을 흡수하고 그거를 잘 분해해서 도파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다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뇌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요소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파민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파민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 뇌에서 이게 생산이 되고 분비가 돼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도파민 리셉터입니다. 도파민 수용체라고도 하고요. 이게 잘 제대로 동작을 해야만 실제 뇌에서 흑질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이 잘 신경회로에 필요한 곳에 분산이 돼서 쓰이는 거죠.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도파민 리셉터입니다. 도파민은 일종의 열쇠에 해당하는 거고 리셉터는 열쇠 구멍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열쇠 구멍이 녹슬거나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열쇠 구멍이 잘 기능을 해야만 문이 열리고 도파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더 일반적인 예가 이제 당뇨인데 당뇨는 보통 인슐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 인슐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당분들이 최종적으로 세포에 들어가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걸 인슐린이 실어다가 세포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몸 전체적으로 인슐린의 어떤 민감도 그것이 당분을 가지고 끌어다가 세포에 넣는 과정에서 그 수용체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당이 혈액 속에서 넘치게 되고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 거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당뇨에 있어서도 그런 것처럼 파킨슨에 있어서도 도파민을 잘 받아다가 신경 조직에 잘 이어가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도파민 리셉터입니다. 이 실제 우리가 이 파킨슨의 치료 과정에서도 어디를 포인트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현대의학에서 도파민제를 쓰는 것은 흑질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레보도파를 넣어서 그걸 통해서 도파민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킨슨 진단을 받을 때 그럴 때는 보통 흑질에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그 조직이 최소 50% 많게는 70~80% 정도 이게 손상이 돼서 생산을 못하게 될 때 본격적인 증상이 나와요. 노화에 의해서도 흑질에서 도파민 생산하는 양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몸이 둔해지긴 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슬로우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병이라고 하지 않죠. 노화라고 하죠. 하지만 파킨슨은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어느 이상으로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도파민 리셉터도 같이 기능이 떨어지는데 보통 도파민 리셉터는 뭐 한 30%에서 50% 정도 이 정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나마 부족한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분비가 돼도 그걸 그나마 다 쓰면 좀 나은데 다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양쪽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의 과정에서는 이 도파민을 만드는 이 흑질 쪽에서의 그런 세포들은 회복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좀 된다 하더라도 아주 미약하고 한계가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도파민 리셉터는 좀 회복률이 꽤 높아요. 적어도 20~30%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리셉터 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현대의학적 약물에서 도파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부족한 도파민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제 효연제 중에 일부는 도파민 리셉터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만 이제 그 어떤 효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도파민 리셉터 쪽의 회복, 활성화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리셉터라는 것을 환자분들께서도 보호자분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리셉터는 잘만 관리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생각보다 좋아질 수가 있다. 회복률이 크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도 운동을 적절히 하고 어떻게 적절한 음식을 먹고 어떤 식의 마음 관리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것을 내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증상의 변동에서 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깊게 들어가면은 뭐 정말 먹는 거를 어떻게 먹었을 때 리셉터가 어떻게 변하고 뭐 자율신경 기능이 어떻게 변할 때 리셉터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민감하고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생활 관리를 잘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파킨슨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뭐 스트레스 좀 받고 했더니 증상이 급격하게 또 나빠지고 이런 것들은 주로 리셉터가 민감하게 기능이 변동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도파민 리셉터라는 것을 좀 더 그런 쪽에서 관점을 좀 둘 필요가 있다. 저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이 도파민 리셉터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 한의학에서 이런 도파민 리셉터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약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원지와 석창포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그런 조직과 도파민을 받아서 이거를 잘 쓰는 조직을 나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도파민 약을 먹어서 초반엔 잘 들었는데 나중에 점진적으로 약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늘려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도파민 리셉터 쪽을 그래도 잘 건강하게 유지하거나 기능이 개선이 되면 훨씬 유리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도파민을 생산하는 양이 부족해진다 해도 도파민제를 넣어서 이거를 늘리면 이 도파민 리셉터만 잘 살아있어도 그 효과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죠. 근데 도파민 리셉터 기능이 너무 어느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약을 늘려도 반응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너무 도파민 양이 너무 늘어나면 오히려 더 문을 축소를 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파민 리셉터가 어느 정도 건강하냐, 약에 의해서 도파민의 양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파민 리셉터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의학에 있는 그 몇 가지 약재들이 도파민 리셉터의 활성화에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파민 리셉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근간이고요. 제가 생활요법을 강조하는 것은 도파민 리셉터의 어떤 활성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저는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도파민 리셉터가 둔감해져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뭐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 거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도파민이 부족한 파킨슨 환자들은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죠.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좀 나빠진 것 같은데 몸이 나빠졌으니까 약을 늘려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도파민 분비량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완을 시키고 도파민 리셉터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몸의 긴장을 낮추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파민 리셉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생활요법을 통해서 내가 도파민 리셉터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최대한 좀 안정적이고 도파민 리셉터가 잘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절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냐하면 도파민 리셉터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랄지 몸의 여러 가지 컨디션이랄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섬세한 조절은 스스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한약의 역할이 크다. 도파민 리셉터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근데 그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20-30%는 우리가 더 회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도파민 리셉터의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파킨슨 환자에게는 상당히 큰 희망입니다. 보통 우리가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 이렇게 나눌 때 1대1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파킨슨병은 이 흑질 부위의 손상이 큰 거고 파킨슨 증후군은 리셉터 그 다음에 그 이후 단계에서의 그런 도파민의 어떤 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킨슨 증후군에서는 도파민 약이 잘 안 드는 거죠. 특히나 증후군 쪽의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필요한 치료나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제가 파킨슨 증후군이 도파민 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후가 더 안 좋고 악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저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에게 더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더 회복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증후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병리 메커니즘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활관리적인 거, 한의학적인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잘 정교하게 접근되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 도파민 리셉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병세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희망이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